이것도 그 챗GPT가 그린 건가요? 그쵸. 챗GPT랑 연동된 달리3가 그려줬습니다. 오, 저 막 별 개수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네. 잘 되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미국 회사 맞네요. 오픈 AI는 미국 회사다. 아, 마나루하. 네, 오늘은 루크님하고 만기게 간만에 이제 같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만시라는 거는 뭐죠? 전지적 만루 시점이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유명한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총집합을 하는데 전지적 만루 시점, 만루가 AI를 우리 총 주제로 하고 있는 네.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AI에 관심이 있는 우리의 시점으로 전 세계의 이슈들을 파헤쳐보자.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만루의 시점에서 보는 세상 소식인 거고요. 무슨 소식도 ML스럽게 우리가 AI 업계인의 시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새로운 유럽의 시가총액 1위 기업. 네, 유럽의 원래 시가총액 1위가 루이비통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LVMH, 루이비통, 네. 모에 테네시.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루이비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보 노디스크라고 있죠. 노보 네. 노디스크. 네, 여기가 노보노디스크.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되게 좋은 취지로 창업을 한 곳이에요. 창업한 지가 꽤 오래된 곳으로 알고 있고, 북유럽의 마법의 다이어트 약을 만든 곳이에요. 근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살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대요. 이 네.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그 소화하는 시간을 좀 길게 만들고 뭐 그 혈당 수치가 유지되도록 좀 이렇게 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배고픈 것도 덜 느끼게 만들고 또 소화도 더 오랫동안 하게 만들고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이거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다들 살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부작용인가요? 당뇨는 원래 약 안 먹고 치료하려면은 살 빼야 되잖아요. 아, 그쵸. 아, 근데 당뇨병 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마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가요? 그 당뇨로 걸리고 나서 마르는 거는 사실 아, 완전 안 좋게 마르는 거긴 하죠. 그럼 부작용이 많네요. 그리고 마른 사람인데도 당뇨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미 말랐는데 또 당뇨까지 와서 살이 또 빠지면은 그거는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거긴 하죠. 네. 근데 부작용으로 유명한 거 그거 있죠. 그거. 화이자의 에 화이자 하면은 요즘은 코로나 치료제가 좀 많이 생각나는데 화이자가 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던 돈을 벌 수 있었던 원천은 그렇죠. 이게 비아그라 덕분이었죠. 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심혈관 치료제로 하다 보니까 뭐 혈류나 막 이런 데를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했었는데 특정 부위의 혈류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화이자가 큰 떼돈을 벌 수 있었다. 네. 근데 이거 하니까 또 비아그라 하니까 그 저희가 캐나다 갔을 캐나다 갔을 때 썰이 생각나는데요. 저희가 올해 5월 달이었죠. 때 6월이요. 6월. 6월 달에. 네. 6월 달에 그 CBPR이라는 학회에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 루크님도 와가지고 몇 번 자고 갔었잖아요. 그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들을 그 금고 안에다 넣어놨어요. 호텔 방 안에 있는 금고에다 넣어놨는데 금고 안에서 이제 체크아웃을 할 때 꺼내니까 금고가 이제 높은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다 비어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무슨 약 같은 게 집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북미 펜타닐 이런 거 쉽지 않다던데 이거 펜타닐 만지기만 해도 사람 쓰러진다는데 너무 무섭다 하면서 우와 하면서 딱 던졌는데 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비아그라였어. 저는 사실 그 내부가 보였거든요. 아, 닥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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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저는 보이지 않았어가지고. 네. 그런 기사들도 많이 예전에 봤었는데, 북미에는 이 비아그라가 개발된 이후로 북미나 유럽 이 서구권에서의 성생활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었나요? 좀 더 하드해졌다라는 얘기를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랬었는데 비아그라가 부작용으로 발견돼서 인류의 성생활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그렇죠. 위고비도 부작용으로 발견해서 인류의 비만을 해결을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떡상하는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주가 차트죠? 네, 2019년에서 24년 주가 차트인데 19년에 대략 150달러 하던 게 지금 700달러예요. 4배 넘게 올랐네요. 네, 4배 넘게 올랐어요. 5배 가까이 3년 올랐네요. 사이에. 네. 3, 4년
4년 사이에 5배가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서 유럽에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LVMH를 제치고 됐다.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AI와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갖고 왔냐?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돈을 요새 이렇게 많이 벌면서 요즘 AI 액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 후보물질 탐구를 혁신하려는 기업 발로에 노보노디스크가 807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60M이면은 이제 한 6천만 달러니까 807억 원? 네네네. 제가 돌린 거예요. 네, 환율 알겠습니다. 기준으로. 807억 원. 그래서 바이오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몰리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 돈이 몰리는 바이오는 AI를 바라보고 있다. 정말 그 신약 개발을 이제 AI 특히 막 제너러티브 모델 이런 거 써가지고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막 디퓨전을 쓰는 막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좀 신약 개발까지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뇌절 시나리오로 가봅시다. 이거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도 몸매 유지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 안 하지. 밖에 더 안 나가. 집에 박혀서 AI 사용량이 더 늘어. 이거 AI 호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AI를 집에서만 사용하나요? AI를 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해서 과연 AI 사용량이 늘 것인가? 근데 밖에서 운동할 때 운동을 일단 하니까 운동할 시간은 일단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 안 해도 몸매 유지가 돼요. 하지만 비만 치료제의 좋은 점은 먹기만 해도 살이 안 쪄요. 그럼 사람들이 먹어요. 계속 먹어. 식품업계가 떡상한다? 아니 AI 사용할 시간이 없어. 먹는데 시간을 너무 쓴다? 그럴 수 있어. 하루 종일 먹어. 하루 종일 먹어. 근데 이게 식욕을 또 줄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위고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바꾸고 있는 세계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AI 업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미중 무역 전쟁 갖고 왔어요.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조금 된 얘기긴 하죠. 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몇 년 전부터 그쵸. 4년 전이네요 벌써. 4년 전에 이제 미중 무역 트럼프 때부터 있었죠 사실. 맞아요. 트럼프 때부터 있었는데 4년이나 됐는데 이제 아까 그 그림 좀 더 보고 싶은데 이것도 그 챗GPT가 그린 건가요? 그쵸. 챗GPT랑 연동된 달리3가 그려줬습니다. 저 막 별 개수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잘 되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미국 회사 맞네요. 오픈AI는 미국 회사다. 그러네요.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또 위안화가 아니라 또 달러를 또 그러네. 가운데도 달러다. 중국이 열심히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결과로 얻는 거는 미국의 돈 달러다. 와, 여기서 달리3가 그것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풍자를 했다. 달러 패권화까지. 너네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달러라는 그 화폐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되게 많은 거를 풍자를 하고 있는 또 그림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 키워드가 되게 오래된 시절인데 갖고 온 이유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재점화를 하고 있고. 또 AI 반도체 하면 또 엔비디아 또 빼놓을 수 없죠. 미국에서 정말 엔비디아가 없었으면 또 AI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 쿠다와 이제 병렬 처리가 사실 딥러닝이 가능해진 어떻게 보면은 그 겨울을 한번 깼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나오는 기술이잖아요. 병렬 처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작년 10월부터 그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을 했어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A100랑 H100라는 AI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라인의 반도체들을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아래 라인이었던 A800이랑 H800도 이제 수출을 제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부터 수출 제재가 확대가 되는 거고 이거를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화웨이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저는 들기는 해요. 지난달에 화웨이가 7나노 공정을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7나노 공정을 성공을 했는데 이 7나노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2강 체제인데 사실 여기가 원탑이고요. 그렇죠. 탑. 삼성이 따라가고 있죠. 네, 여기가 투탑. 그리고 여기가 새로 싸움에 낀 3탑이 됩니다. 삼성이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원탑이지만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에는 약간 밀리는 추세였었는데 이 4나노 공정부터 이 나노를 작게 만드는 이 공정의 그 기술에 있어서는 삼성이 2021년에 4나노 공정부터는 조금 더 빨랐어요. 21년도 상반기에 했을 때 TSMC는 하반기에 4나노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인텔은 그때 10나노였어요. 인텔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원래 참전을 안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파운드리가 돈이 된다. TSMC가 미친 듯이 돈을 번다. 라는 게 되고 인텔이 안 좋았잖아요. 좀 몇 그렇죠. 년간. 네, 인텔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 파운드리 쪽에도 다시 시도를 하면서 회사를 좀 다시 혁신을 해야겠다 하면서 시도를 해서 21년도 초에 10나노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이미 TSMC랑 삼성은 4나노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인텔이 7나노 했을 때 네, 인텔이 빨리 올라가네요, 되게. 되게 빨리 네. 따라하고 있어요. 미국의 무서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7나노 했을 때 삼성은 이제 3나노 갔었고 그 해 말에 TSMC가 3나노를 성공을 했죠. 올해 인텔이 1년 만에 7나노에서 3나노로 점프를 했어요. 네, 이미 8월 달에 이게 되었고요. 외계인이 몇 명 더도 붙잡혀 들어갔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3나노에서 이 나노수를 줄이는 게 삼성은 22년도 초에 3나노를 한 다음에 25년도에 2나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TSMC는 22년도 말에 한 다음에 25년도에 우리도 2나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인텔은 3나노 한 다음에 우리 당장 내년에 2나노 할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1.8나노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말하기 나름 아닌가요? 근데 이때 이미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첫 스텝을 지켰어요. 이게 그러네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이 10나노, 7나노 요거 이때부터 이 로드맵을 그렸던 건데 여기까지 지켰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지켰어요. 인텔이 말한 거를. 그러네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7나노 했는데 인텔이 1년 만에 3나노 했는데 화웨이도 올해 7나노 했으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지금 미국이 확 그게 그렇죠. 드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 반도체 기술 따라오는 거랑 전체적으로 그 테크 기술도 올라오는 거 견제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미국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무튼 저 2나노가 그러니까 2나노는 지금 3나노는 다 한 거잖아요.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래서 비교적 이러겠다라고 말한 거를 뭐 지킨 게 뭐 대단하긴 하지만 크게 놀랍진 않은데 내년에 저 2나노가 지켜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검색했을 때 여러 루머들이 있었는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절반의 루머와 된다 말하는 절반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 아직. 네, 네. 근데 저 2나노가 사실 그 수소 원자가 네. 그 10개가 있으면 1나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소 오. 원자가 네. 하나가 0.1나노, 1옴스트롱이 아마 네. 0.1나노미터일 건데 진짜 작은 거죠. 사실 2나노면은 수소 원자가 20개 딱 줄 세워지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죠.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이렇게 봤더니 수소 원자 20개가 이렇게 쪼로록 서 있는 게 옆에 같이 보인다. 이런 수준인 거죠. 사실. 네. 아무튼 정말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쯤 되면은 정말 양자적인 형상도 정말 많이 일어날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노 공정이 따라와도 TSMC가 원탑일 수 있는 이유에는 또 패키징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여러 칩들 간의 간격을 줄이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양자적인 현상들을 고려하면서 패키징을 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듣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나노 공정만 보는 거 외에도 사실 또 이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는 해야 할 다른 기술적인 영역들도 많아서 가장 중요한 매트릭 중에 하나지만 이것만 그 회사의 기술력의 지표를 다 나타내는 매트릭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그 뭐 일단 우리 AI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이제 우리 말로 전지적 말로 시점에서 한번 요 반도체 지금 중국에서 벌써 7나노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미국에서는 중국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반도체 공급 끊고 있고. 네. 그러면은 사실 에이백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그쵸. H백도 이제 조만간 활성화가 정말 많이 쓰는 네. 대중화된 이제 그 칩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저는 좀 솔직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었다. 근데 네. A백을 못 쓴다. 네. 난 지금 연구하고 싶은데 A백이 없다. 이러면 되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쵸. 이게 그 중국이 7나노 한 다음에 그걸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좀 가성비 안 나와도 중국에서 여러 개 써서 묶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생성되는 효율적인 칩이 끊긴다라는 거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사실 칩을 파는 회사기도 하지만 플랫폼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쵸. 쿠다라는 라이브러리 때문에 GPU가 엔비디아 GPU가 성능이 좀 안 좋다고 만약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설령 안 좋다고 하더라도 쿠다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AI 쪽에서는 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떠십니까? 루크님은 이런 대형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자시잖아요. 네. 지금 업계에서. 네, 이러면은 중국에서 AWS도 못 쓰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맞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데 네. 아마 근데 그거는 될 것 같아요. 저는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겠네요. 그것만 된다고 해도 사실 좀 크리티컬하죠. 그래도 크리티컬하죠 사실. 특히 A100, H100은 정말 코어로 쓰이고 있는 GPU 라인인데 걔네들이 근데 심지어 그 밑에 보급형 라인까지 끝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오히려 반도체 업계보다 AI 업계가 훨씬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루크님 개인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느낀다는 게 어떤 거죠? 안 그래도 A100 지금 확보하기 힘든데 중국으로 갈 거 한국으로 좀 더 오면은 개꿀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를 기대했거든요. 네. 그러네요. 개꿀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기업에서 그 네. 루크님 계신 그 기업에서도 한 대 한 대 확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으로 이제 못 가면은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칩들이 다른 나라로 좀 갈 거고 낙수 효과 느낌으로 그러네요. 네. 개꿀이네요. 이제 막 12억 인구가 갑자기 그 A100을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쉐어하우스 있었는데 갑자기 한 7명이서 쓰고 있었는데 3명이 갑자기 짐 싸서 나가면은 저 방 내 거 이러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짐 네. 방으로 쓸 수 있고 옷 방으로 쓸 수 있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커리어 체인지를 좀 했죠. 아, 네. 어떻게 하셨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좀 연구자보다는 엮어서 서빙하는 쪽의 엔지니어 역할들을 좀 하는 쪽으로 커리어를 바꿔가고 있는데 저는 저런 걸 보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이 이상으로 더 심화가 된다면은 중국이 쿠다를 어쩔 수 없이 안 쓰고 자체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혹시 만드는 거를 서빙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너무 머리가 어질어질할 것 같은 거예요. 통일이 안 되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AI 말고도 네. 미국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냥 중국에서 그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라도 중국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만의 그런 뭐 플랫폼들도 있고 사실 중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쵸. 뭐 하드웨어나 단말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의 예시를 생각했을 때 또 그렇게 많이 뭔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진출하고 싶은 시장이잖아요. 중국이라는 시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출만 하면은 돈 벌 길이 보일 것 같은데 진출하려면은 이 허들이 있네는 확실히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확실히 근데 저는 좀 일단은 중국이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허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허들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 허들이 없어서 그 허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 중국만의 쿠다가 있어서 그 쿠다에 익숙해질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데 중국만의 쿠다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허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뭔가 그새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대통령이나 뭐 이런 계속 나라의 어떤 상황은 바뀌는 거잖아요. 아이 뭐 내절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그렇다는 네, 거죠. 이게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4년 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아직도 계속 더 심화된더라, 더 제재를 한다더라, 또 어떠가다는 화해 모드로 간다더라. 이게 벌써 4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과 리벨리온 화이팅. 네. 뭔 얘기인가 했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 리벨리온 아시나요? 리벨리온 이름만 들어봤지 제가 잘은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네, MPU라고 하죠. 우리가 CPU, GPU, GPU, TPU 뭐 이런 것도 있죠. TPU,
그리고 NPU라고 얘기를 하는데 NPU라는 말이 굳어진 거는 AI가 그러니까 이런 분산 처리를 잘하는 반도체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키는 거가 정말 중요해지는 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말이 붙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들도 NPU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NPU라고 이름 붙여서 나온 애들보다 거의 가장 성능이 제일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사실 GPU는 원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원래는 그래픽. 네, 그런 면에서 좀 서브 옵티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노력과 같은 자원이 들어갔을 때 GPU는 우리 게임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에도 쓰다 보니까 정말 AI와 뉴럴 네트워크에만 이렇게 그 돼 있는 애들은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 더 고점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된 아이디어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리벨리온이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실제로 좋은 성능들을 보여줬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기는 했었어요. 네. 뭐 특정 벤치마크 상에서는 뭐 A100 이상의 뭐 성능들이 나왔다, 막 이런 얘기들을 A100 이상의 가성비들이 나왔다. 비교를 할 땐 가성비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A100의 그렇죠. 가성비가 미쳐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2주 전에 삼성이랑 리벨리온이 이제 손을 잡고 AI 반도체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PU 시장에서 삼성은 리벨리온의 그런 설계 능력과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능력을 합치면서 뭔가 시너지를 볼 각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리벨리온 화이팅! 파이팅! 손을 잘 잡았네요. 네. 그래도 그리고 이 미중 무역 갈등에서 다음 주제 바로 연계되는 주제. 우리 그렇죠. 네, 샤라우트 슈카 형. 그렇죠. 최근에 슈카월드에 나왔던 주제인데 이제 홍콩과 싱가폴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홍콩이 옛날에 이제 영국의 영토던 시절이 있었죠. 잠깐 그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영국의 영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사실 홍콩이 영어도 되고 중국도 이렇게 등에 업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반환된 지가 좀 됐죠, 홍콩이. 그쵸. 네. 그 이후로 이제 싱가폴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슈카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마 이 기사를 참고를 하셨나?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또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래서 홍콩이 지고 싱가폴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경우에는 뭐 미중 무역 갈등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2019년도에 뭐 홍콩 민주화 운동도 맞아요. 있었었고요. 그래서 75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20만 명 이상 감소됐다고 하고. 근데 이 홍콩의 사락으로 최대 수혜를 입은 국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영국 식민지 역사가 있었고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계 시민들이 다수고 지리적 위치도 좋은 홍콩이 떴었던 이유하고 다 겹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유명한 과인 싱가폴이 뜬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좋은 쪽으로나 뭐 나쁜 쪽으로든 뭐 관계없이 항상 영국이 어디서든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꾸 뭔가 영국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해놓고 영국이 어디 가서 뭐 해놨던 뭐 그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됐고 영국이 옛날에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싱가포르를 또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싱가포르는 세계 3위권의 AI 강국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털토이스에 따르면은 이제 싱가폴이 지난 영상이죠. 우리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띄워드릴 거니까 지난 영상,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난 영상에서 보고 오세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네. 싱가폴이 여기 개떡상 중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 최근 이제 톨터스에서 최근 3년간 이제 각 국가별 AI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나라가 전 세계 몇 위 정도 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매긴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싱가폴이 원래는 3년 전에는 10위였던 싱가폴이 3위까지 지금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가 제일 높죠. 여기 나라들 저 점들이 하나씩 다 나라들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1위는 미국. US, 2위는 차이나. 그렇죠. 네, US 차이나는 뭐 변함이 없고 네, 노란색이 코리아일 거예요. 코리아는 저거죠. 이거 UK인 것 같아요. 영국이고, 싱가포르이고, 캐나다고, 한국이고, 이스라엘이고, 절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또 싱가폴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적으로 보나 또
뭐 홍콩의 어떤 쇠락에 의한 반사이익도 있고 싱가포르이 여러모로 뭔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AI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중국 내에 이제 반도체 수입이 더 제재가 되면은 그러네요. 홍콩의 쇠락은 더 AI 측면에서의 홍콩의 쇠락은 더 가속화가 될 거고 AI 측면에서의 싱가포르의 반사이익은 더 커질 거다. 네, 우리만 개꿀이 아니었네요. 그쵸. 가장 큰 꿀은 싱가포르이 빨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 AI 빅 8 국가 이거는 사실 저희도 어디 학회 같은 데 가면 좀 느껴지는 네.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네. 나와 있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한국, 이스라엘, 독일 이 정도의 국가들이 어디 학회에 가서도 연구자들도 많이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도 인재들 많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요즘 또 많이 등장하죠. 그쵸. 이거는 저희가 이 소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겁게 길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AI 측면에서만 다루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네. 사실 가장 지금 뜨거운 국제 정세의 그 한가운데 있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는 안 그래도 많은 성장을 하고 있던 곳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왔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AI 측면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국가 자체가 지금 기술 투자에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네.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8 국가의 이 지각 변동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었을 때 AI만 봐도 우리가 국제 정세의 흐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AI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상승세와 홍콩의 하락세도 설명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에 왜 계속 AI가 점점 잘 되고 있었고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었는지도 같이 설명이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는 AI만 중심으로 봐도 세상의 그렇죠.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